지금 등기 등기 실행 절차 접수할 때, 기입할 때, 조사할 때, 교합할 때 절차들을 우리가 봤고, 교합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각하하는 거,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어떻게 각하하는지 우리가 봤어요. 이제 지금 시간은 이제 등기가 됐어. 등기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등기 완료 후의 절차에 대해서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 1번부터 원유가. 네. 등기 완료된 신청서와 부속 서류는 5년간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편철장에 보존한다.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필 정보 작성 그리고 교부한다. 자, 이제 등기가 마쳐졌으니까 등기 필증을 이제 만들어서 주는 거야. 등기 필증. 그때 이제 등기 필증 여러분 지난번에 본 거, 네. 그걸 만들어서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 필증은 어떤 등기에 주느냐 보면 보존 등기했을 때. 지금 보고 있나? 네, 어디 하고 있나 지금? 지금 여기. 잘 봐라. 보존 등기했을 때 거기 한다고? 거기 밑에 2번, 1번 동그라미 1번. 응? 등기했을 때, 설정 등기했을 때, 설정이 뭐야? 뭐 건저당 설정 이런 거. 네. 이전 등기, 요 보존 설정 이전 등기 했을 때만 등기 필증을 만들어 주는 거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준다? 의무자한테 준다? 권리자한테 준다? 당연히 권리자한테 주겠지. 권리자가 등기 필증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권리를 이전받는 사람이니까 권리자한테 등기 필증을 작성해서 그 사람한테 준다. 그리고 가등기도 포함된다. 가등기하고도 권리자한테 등기 필증을 준다. 그리고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네. 변경 말소 등기는 등기 필증이 없는데 단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등기는 변경 등기 후에 등기 필증을 만들어서 교부를 한다.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등기. 예를 들어 합유자가 추가되는 등기. 합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적 있나? 합의 아니에요? 합의에서 합유. 법인 그거 재산이. 법인 재산이 아니라 공유 재산 들어봤지? 네. 공유, 총유물. 총유물, 또 합유 이렇게 있어. 합유. 자, 공유가 뭐야? 예를 들어 A, B, 문서를 써서 C 해서 2분의 1씩 이렇게 뭐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게 공유지. 네.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게 공유. 총유가 뭐야? 총유가 어떤 거야? 비법인 사단의 그래, 재단이요. 교회라 네.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이때는 어떻게? 10명이 10명 전부다. 네. 이 사람들의 명이지. 네. A, B, C, D, E, F, G 이 사람들 명의로 하는 거야. 지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냥 명의로 하는 거야. 네. 네. 그럼 이 사람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빠져나오면 빠져나오고 또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교인들 나오고 들어오고 자유롭게 하잖아. 네. 그냥 그 사람 전체 거라고. 전체 거. 알았지? 자, 합유 등기는 뭐냐? 예를 들어 A, B, C가 합유 등기를 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지분으로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적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히는 게 아니라 합유 등기를 하면 예를 들어 이것을 매도를 해. 매도를 하면 A, B, C가 전부 다 동의를 하고 같이 해야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를 못 하는 거야. 합유. 네. 이 사람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다른 D라는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 네. 들어올 수도 있어 대신. 또 E라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겠지. 들어갔다 나왔다는 가능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전체가 같이 동의해야 이것도 매도를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온유가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온유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공유를 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온유가 2분의 1, 와이프가 2분의 1이지.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나중에 이혼했을 때
그거 갈라야 되지 않나? 이혼했을 때는 뭐 그런데 이혼 안 해도 평소에 와이프가 네. 내 지분 2분의 1 팔고 싶다 그러면 팔아버릴 수 있어 이거. 네. 이걸 팔 수 있다고. 네. 그럼 지분을 산 누군가가 온유한테 소송 걸어서 이 집 매각해버리면 온유는 집 쫓겨나야 돼. 응? 네. 그리고 요 집 2분의 1에 대한 돈만 받고 나와야 되는 거야. 집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합의를 했다. 그럼 온유가 요 등기를 할 때 합의 등기를 했어. 와이프하고. 합의 등기를 하면 어떻게 돼? 지분이 안 지키지. 네. 그 대신 뭐가 돼? 집이 와이프가 집을 팔 수 있어 없어? 2분의 1을 못 파는 거야. 온유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 집을 못 파는 거야. 이해했나? 네. 그러니까 공유를 하지 말고 합의로 등기를 하는 거야. 와이프랑. 이거는 와이프랑 할 때 공유를 어.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야지 내가 마음대로 팔 수. 그럼 와이프 그거 이제 와이프가 돈을 많이 벌 때. 와이프가 돈을 많이 벌어서 와이프 재산이 90이고 네 재산이 10인데 공유로 5대5로 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공유로. 차라리 지원부터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자, 같아요. 그렇다 이 말이야. 그 합의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례 왔다 갔다 나중에 뭐 합의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일단 이제 그 이해를 하고 네. 이렇게 추가될 때는 변경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준다. 4번 등기필 정보는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대위 등기 시에는 등기필 정보는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대위 등기했을 때는 대위 등기한 채권자나 대위 등기한 채무자는 누구한테도 등기필 정보는 주지 않는다. 알지? 네. 주지 않고 통지만 한다. 등기가 완료되었어요 하고 통지만 한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등기필 정보는 주지 않고. 1번 신청인은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는 미발급,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준다. 자,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가 미발급돼. 왜 미발급되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한테 가지고 있으니까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냥 등기가 완료됐다고만 해주는 거야. 네. 네. 자신 걸로요. 아. 그 어쨌든 등기가 됐다. 등기 됐어. 그 사람 내 이름으로 네가 어쨌든 그게 돼 있다. 네가 이제 신청인 의무자한테 그걸 해준다. 직권 보존 등기 시는 직권 보존 등기 시도 등기필 정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직권 보존 등기 시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했을 때 등기필 정보는 만들어지지 않고 완료 통지는 뭐 가압류권자, 직권 보존 등기자 다 통지는 한다. 통지는 다 해줘. 네. 관련자들한테 통지는 해주지만 등기필 정보는 안 만들어진다. 등기필 정보 기억나나? 지연이? 그거 물어보려고 전. 아니 내가 지난번에 등기필증 보여줬잖아. 네. 네. 기억은 나요. 이런 딱지 번호, 요거 번호 있는 거 네. 요게 안 만들어진다고. 네. 이게 있어야 여기 뒤에 번호가 있는데 네. 뭐 매매하고 뭐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만들어진다고. 이걸 안 준다고. 네. 이걸 안 주는 대신 등기 됐어요 하고 통지만 해준다고. 네. 알았지? 의무자한도. 관련자들한테. 네. 자, 이제 등기필 정보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보면 원칙은 부동산별, 등기 명의인별, 부동산별 등기 명의.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 그럼 A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그 집에 소속된 땅이 있지. 그럼 부동산은 몇 개야? 부동산 몇 개야? 두 개죠. 두 개. 두 개지. 집하고 땅. 그런데 상속인이 3명이야. 네. 그러면 집도 3명이 나눠 가져야 되고 땅도 3명이 나눠 가져야 되지. 네. 그럼 등기 필증은 총 몇 개를 해야 되느냐? 네. 집 3개, 땅 3개 이렇게 해서 6장 하는 게 맞지? 네. 네. 맞는데 지금 어차피 3명이 집도 받고 땅도 받았으니까 명의인별로 하면 어떻게 돼? 3장. B, C, F에서 3장만 발급할 수도 있는 거야. 아하. 알았지? 원래는 필증. 부동산별 명의인별이기 때문에 6장을 해야 돼. 네. 6장을 해야 하는데 명의인이 똑같으면 3장만 해도 된다고 묶어가지고 그럼 등기 필증은 3개만 나오겠지? 이게 효과적이겠지?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 권리자가 될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는다. 관공서에는 관공서는 그래서 근데 관공서가 네.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했어. 그러니까 관공서가 이 부동산을 갖기 위해서 등기 신청했을 때는 안 주는데 네. 관공서가 누군가에게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촉탁 신청했을 때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겠지? 네. 관공서가 아니니까요. 관공서 갖기 위한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법원 경매가 그런 거야.
온유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어. 네. 그럼 그걸 등기해 주세요 하고 누가 하냐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하는 거야. 네. 그럼 그 등기를 누구한테 가? 저한테. 온유한테 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법원이 신청했다고 등기 필정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신청은 법원이 했지만 가는 건 온유한테 가니까.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된다.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할 필요 없는 경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1번 권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가 난 등기필 정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줘. 2번 국가 지자체가 권리자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자인 경우 안 주고, 네. 등기 권리자가 대위 신청하면 안 주고, 앞에서 다 얘기했지. 네. 또 전산으로 등기 필 정보 나왔어요 가져가세요 하고 전산으로 이메일로 예를 들어 보냈어. 네. 네. 뭐 이렇게 했어, 통지했어. 근데 그 사람이 다운을 안 받아 3개월 동안. 네. 그럼 자동 파기되는 거야. 근데 알았지? 그거 등기필증 해킹할 수도 있나요? 전산으로 하면요. 뭐 해킹할 수 없도록 해놨겠지. 아. 서면 신청 후에도 서면 신청은 3개월 내에 와서 가져가야 되겠지. 네. 근데 수령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야. 아, 네. 맞지? 3개월 내에 가져가야 된다. 다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하면 안 줘도 된다 그랬지 이 사람한테는. 네. 직권 보존 신청했을 때도 안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안 줘야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야. 네. 이렇게 있으니까 섞어내겠지. 등기 아. 다음 중 등기필 정보가 필요한 경우하고 요거 5개하고 4개하고 섞겠지. 네. 자, 이번 등기필 정보가 노출됐어. 저 안에 번호가 노출됐단 말이야. 그러면 네. 전자, 서면이나 실효 신청을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등기필 정보를 쓰지 않겠다. 아. 쓰지 않는 걸 해달라. 그럼 만일에 실효 신청 안 하면 누군가가 그 번호를 써서 매매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효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방법은 전자로 신청하면 3회에 한해서 다운할 수 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 네. 내가 전자로 등기할 수 있다고 했지? 네. 신청하면 전자로 내가 받게 되면 3회 동안은 다운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대리인이 대신 다운받을 수는 없다. 네. 대리인이 신청을 해줄 수 있지만 등기필 정보는 본인이 직접 다운받아야 된다. 네. 서면으로 신청하면 직접 등기소 가서 하면 한 번 교부해줘 끝. 2번 교부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통상은 이제 직접 가지 않고 등기 신청할 때 나 등기 나오면 여기에 넣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고 우편하고 봉투를 같이 넣으면 거기에 넣어서 집으로 보내준다. 네. 그러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를 대리해서 등기필 정보 수령할 수도 있다. 네. 등기 의무자 권리자를 원래 권리자를만 위해서 나오는 거지. 네. 그리고 의무자가 권리자를 위해서 받아갈 수도 있다. 이게 어떤 경우야? 이제 뭐 대위할 경우. 예를 들어 아빠가 아들한테 정여를 해줬다든지 뭐 이런 거지. 네. 응? 그럼 아들이 친한 사람. 아들이 바빠서 아빠가 대신 갔다 이거지. 준다고. 합동사무소 A 법무사가 B 법무사에게 대리 수령 토록은 할 수 있다. 네. 접수는 대리할 수 없었지. 네. 보증은 접수는 안 되죠. 보증은 대리 할 수 있나 없나? 보증 안 접수한 사람이 아니야 대리 돼요. 되지. 네, 보증 네. 된다고 했잖아. 네. 수령은 대리가 된다. 네. 수령도 알았지? 네. 그런데 합동사무소가 아니라 개인사무소야. 개인사무소. 아. 너도 개인 법무사 사무소고 너도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했어. 그럼 온유 법무사가 지연이 사무원한테 대리 수령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알았지? 네. 근데 같은 법무사 사무소 안에서는 돼. 같은 직원이니까. 같은 그거니까. 네. 자, 5번 등기 의무자가 옛날 등기 필정 제출했을 시 의무자에게 다시 돌려준다. 그 등기 필정은. 네. 등기필 정보 일련 번호, 비밀번호 추가 신청 가능하다. 추가 신청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네. 100건이야. 100건. 100건을 한 번에 신청해야 돼. 네. 근데 여기 등기 필정 안에는 번호가 1번부터 50번까지밖에 없어. 아. 그럼 50번이 부족하잖아. 네. 그러면 나머지 51번부터 100번까지 등기필 정보를 추가로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해준다고. 추가 신청. 네. 자, 등기 완료 통지해야 되는 경우. 자, 등기가 완료되면 네.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줘. 그 두 가지 방법이 뭐지? 일단 우편을. 우편으로. 아니, 이메일로. 종류가 뭐냐고. 종류. 아. 완료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 종류가 뭐야? 등기가 완료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종류가 뭐야? 서류가 뭐야?
등기 그 등본. 등기 필증. 네. 1번 등기 필증. 네. 등기 필증 이게 등기가 완료됐다는 증명이잖아. 네. 등기 필증. 등기 필증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했지. 네. 등기 필증이 없는 경우는 뭘 해준다고? 뭘 해야 된다고? 등기 필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네. 그때는 뭐 해준다고? 서면으로 어떤 서면? 그 직접 가서 받아오거나. 아니 등기 필증이 안 나오는 등기가 있잖아. 네. 아, 등기 네. 필증이 안 나오는 등기는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려주냐고? 뭘로? 서면으로 알려주죠. 어떤 서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전자서면이요. 네. 그게 등기 완료 통지서야. 그게 등기 완료 통지서. 아, 어? 네. 등기 필증이 없으면 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주는 거야. 알았어? 네. 네. 등기 필증이 없기 때문에 등기 필증이 등기를 했는데 자 봐. 등기를 했어. 네. 그러면 등기 필증이 있는 게 있고 있는 등기가 있고 등기 필증이 없는 등기가 있겠지. 네. 어? 네. 등기 필증이 있는 등기는 당연히 등기 필증 보내주겠지. 네. 등기 필증이 없는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고. 완료 통지를. 네. 알았지? 네. 자, 그러면 등기 필증을 받은 사람은 등기 완료 통지서는 받지 않나? 아니요, 받지 않을까요? 안 받아도 되지 않아요?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사람한테도 등기 완료 통지는 같이 간다. 아,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는 다 가고 누구든지 등기하면 등기 완료 통지 다 가고 네. 등기 필증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등기 필증을 추가로 준다. 그렇게 이해해라. 알았지? 네. 네. 어디 있나? 지금? 자, 등기 완료 통지해야 되는 경우 1번 성수한 등기 의무자. 네. 원래 등기 필증 안 주니까. 네. 네. 맞지? 네. 등기 신청 시에 등기 권리자에게도 패소했지 등기 권리자. 네. 그러지만 권리자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줘야 돼요. 관련자들한테는 다 통지해 주는 거예요. 네. 대위 채권자 등기 완료 통지는 해주는 거예요. 어? 대위 채권자가 해주는 등기 권리자 다 해주는 거예요. 직권 보존 등기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의인이 보존한 게 아니지. 네. 누군가가 등기를 신청한 거지.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지. 이 사람한테도 네 부동산 지금 등기됐어 하고 알려준다고. 관공서가 등기 촉탁하면 그 관공서에 통지해줘. 왜 관공서에 통지해주지? 관공서에 등기 그게 안 오니까 네. 필증은 안 주니까. 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를 제공한 등기 신청 시 의무자에게 통지한다. 의무자는 등기 필증이 나온다고 했지? 네. 근데 의무자가 나 등기 필증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 필증은 안 주지만 그 사람은 등기 완료됐어요 통지는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필 정보 부여받은 자와 부여받지 못한 자 다 통지한다고. 네. 신청인 권리자 모두에게 통지한다. 등기 완료 통지는 아무튼 등기가 됐다 그럼 관련자들한테 다 보내는 게 등기 완료 통지다. 네. 1번 등기관은 등기 후에 대장 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한다. 보존, 이전, 변경, 경정, 말소. 자, 변경, 말소, 뭐 이런 거, 경정 이런 거 뭐 등기 필증 안 나온다고 했지? 네. 안 나오지만 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한다고. 등기 완료됐다고 통지를 한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 소유권 가등기, 뭐 소유권 가처분 이런 등기 시에는 근데 미통지한다. 다 통지하는데 위에는 다 통지하는데 가등기 가처분 시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해당 관청에 등기관이 해당 관청에 예를 들어 뭐 세무소 이런 데 통지해주지 않는다고. 가등기 가처분 이런 건 통지해주지 않는다. 네. 가등기 되었다 했고 말을 안 해준대요. 보존 이전 가등기 시는 관할 세무서장에 통지해야 된다. 네. 보존 이전 가등기 시는 관할 세무서장한테는 통지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관할 여기 대장 소관청이 뭐야? 대장 소관청. 대장 소관청이 뭐 예를 들어 어떤 그것을 한 뭐 가처분이나 이런 거 신청한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통지 안 한다. 네. 근데 네. 보존 이전 가등기 할 때는 세무서장한테 통지해야 된다. 왜 세무서장한테 통지할까? 세금 내야 되니까요. 보존 등기 했어요 알려주면 제가 보존 등기해서 세금 받으러 가야지. 이전 등기 집 샀어 세금 받으러. 집 팔았어 세금 그렇게 세금 받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돈 많이 벌겠다. 그래. 이걸로 돈 많이 벌어 엄청.
세금의 몇 퍼센트 가져가는 그럼. 거예요? 이거 때문에 작년에 나도 집값 올라가지고 알아야지. 나라가 돈 벌었잖아. 몇십억 몇십 조가 불어난 거야 세금이. 자 1번. 세금 다 어디다 쓰지? 그러니까 그거 다 쓸데 없어가지고 막 이상한 데 쓰. 그냥 막 퍼주잖아. 막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막 주고 너도 받았지. 저 못 작년에. 받았어. 못 받았어요. 너희 엄마 아빠 다 받았어. 아, 네, 저희 어머니 다 받았죠, 너희들도. 아, 네네네. 저 엄마 가정지원금. 가정마다 다 주는데 뭐 재난지원금. 그래. 네. 23만 원.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 경정 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가 추가되는 건 등기필 정보 발행한다 그랬지? 네. 원래는 발행하지 않지만 말소 회복 등기 시 등기필 정보 말소는 등기필 정보 안 된다고 했지? 네. 그런데 말소되기 전 등기필 정보를 그냥 사용하는 거야. 등기 필증은 부동산이 달라도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맞지? 등기 명의인별로 아까 A 그거 땅하고 집하고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했지? 네. 네. 3인의 건저당권자가 5개 부동산에 등기 신청 시 3인의 건저당권자가 5개 부동산 신청했으니까 3, 5, 15 해서 15개 등기 필증을 만들어 주든지 네. 한 사람한테 5장을 만들어 주든지 네. 아니면 3개 누구? 한 사람당 부동산 5개를 묶어 가지고 한 사람당 하나씩 등기 필증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네. 등기 명의인별로 하면 3개, 부동산별로 하면 15개를 만들어 주는 거야. 등기 권리자가 전산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했고 수령 및 확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한테 법무사한테 다 위임했어. 수령하는 거 그러면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는 네. 자, 전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전자로 네. 이렇게 보내야 돼. 네. 그럼 그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본인이 안 돼요. 본인만 다운받을 수 있는데 네. 본인이 이 수령하는 것까지 대리인한테 다 맡겼단 말이야. 네. 그럼 대리인이 다운받을 수는 없지. 네. 그러니까 대리인이 가서 그때 수령할 수 있다고. 그때는 서면으로도 출력해서 권리자한테 준다 이 말이야. 등기간의 처분이다. 2. 등기간이 이제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잘해주면 이해할 게 있나 없나? 없어요. 없지. 그럼 언제 이해하나? 잘 안 됐을 잘 때요. 못했을 때. 각하했을 때지. 그러니까 응? 뭐 보증해라고 했는데 보증했는데도 각하고 막 각하했을 때 이해를 하겠지. 네. 등기간의 처분이 위법하고 등기간의 처분이 부당할 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등기간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네. 그렇지만 원상 회복해주는 게 바람직하겠지? 네. 네. 등기를 정상적으로 해주면 되잖아. 안 해주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지. 네.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민사 형사 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 뭐야? 등기간이 뭔가를 했는데 문제가 돼. 그럼 이거 빨리 등기해 주세요 하면 돼. 등기해 주세요 하면 등기해 주면 끝나는 거를 등기해 주세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민사 소송 걸고 형사 소송하면 안 된다. 네. 자, 이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1번 소극적 부당 처분 시 소극적 부당 처분이 뭐냐 하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각하했어. 등기를 각하했다든지 등기 해주세요 하는데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안 해주는 거야. 등기가 잘 안 될 때 그러면 등기를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이의 신청하면 되겠지? 네. 내가 해주세요 했는데 안 해주니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이의 신청하지? 네. 근데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이의 신청하는데 옆 사람이 왜 제 거 안 해주세요 하고 이의 신청은 안 된다고. 대리인도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네. 자, 적극적 부당 처분 시 적극적이 뭐냐면 등기관이 이호요. 게을러서 안 해준 게 아니라 등기관이 각하를 해버린 거야. 각하를. 왜 각하했어요 이 말이야. 아니 왜 각하했어요? 그래서 당연 무효 사유가 뭐야? 1호 가 뭐였지? 1호가 잠시만요. 이거 봐라. 보지 말고 1호가 뭐였어? 보지 말고 1호가 뭐였어? 보지 말고 1호가 뭐였어? 1호는 당연히 두 가지여서. 바꿔야 되는 즉, 당연히 무효되는 거, 직권 말소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어. 뭐지? 1호 2호요. 1호가 뭐냐고 그래. 뭐 네가 얘기했잖아, 네가. 이중문서랑 네가 답변했잖아. 이중문서랑 그리고 또 뭐였더라? 부산에 해야 될 걸 서울에 했을 때. 아. 등기소를 잘못 찾아갔을 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문서. 등기 해주면 안 될 걸 등기해달라고 왔을 때. 네.
어? 2호죠 그게. 그래 그게 아, 2호. 네. 하나.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나 맞지? 네. 뭐? 네. 하나 맞지? 네. 아직 하나 더 남았네. 자 그래서 당연 무효 사유 1호 2호 1호 2호로 각하 했을 때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억울하면. 근데 등기관은 정상적으로 1호 2호라고 보고 각하했단 말이야. 그럼 이해관계인은 왜 이거 각하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당연 무효가 아닌 3호부터 11호까지로 각하를 했어. 그때는 어떻게 해? 민사소송하라. 민사소송. 이의 신청하지 말고 소송하라고. 좀 헷갈린다. 아이고. 1호, 2호는 당연히 각하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보정이고 뭐고 없이 바로 각하해버렸지. 네. 그러면 이거 다시 해주세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줘. 근데 3호부터 11호까지는 이 보정해와. 뭐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안 해서 했어. 막 잘 안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때는 어떻게? 민사소송 해버리는 거야. 그때는 등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이의 신청하는 거야. 알았지? 네. 네. 뭐 나중에 민사소송법 배울 때 배우나요? 그냥 그런 이유로 민사소송 한다고. 아. 알았지? 네. 자, 등기관이 부당처분의 판단 기준. 등기관의 부당처분의 판단 기준 시점은 등기관이 언제 잘못한 것이 잘못이냐? 등기 신청서 제출했을 때. 제출했을 때 그때 시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당 신청이 3호부터인가요? 자, 1월 1일 날 네. 등기를 신청했어. 네. 1월 2일 접수했어. 뭐 쭉 접수다음 뭐야? 1월 3일 접수다음 뭐야? 기입이요. 그다음 뭐야? 조사요. 조사 그다음 교합이요. 보정. 교합이지. 그래 그 사이에 보정이 있겠지. 네. 보정이 있겠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합하고 1월 6일 날 뭐 했어? 각하를 했지. 네. 각하를 했지. 각하를 했는데 각하 통지가 됐겠지. 그러면 이제 각하 통지를 받았어. 네. 당사자 각하 통지를 받았어. 그러면 억울해. 나는 억울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각하했어요? 하고 이의 신청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의 신청할 때 그때 억울합니다 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그 기준 시점은 언제냐? 등기 신청한 시점은 때. 언제냐 하면 요때. 아니 나는 이때 분명히 정상적으로 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등기 신청했을 때 잘못됐어. 예를 들어 요때 잘못됐어. 그러면 잘못된 게 맞는 거지. 네. 잘못된 거야. 각하가 맞는 거야. 네. 근데 요때는 정상이었어. 그러면 이거는 각하하면 안 되지. 네. 각하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뭐 요때는 잘못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입할 때쯤 이 사람이 뭔가 뭐 다시 이걸 수정했든지 뭐 했는데 뭐 잘못됐어. 그러면 정상으로 이거는 각하란 말이야. 기입 신청했을 때 이 사람이 뒤늦게 이거를 수정한 거야, 뭔가를. 네. 그때는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요 신청했을 때를 기준으로 각하하고 뭐 이걸 하고 또 이 사람도 이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나는 문제 없어요. 이걸 따져야지. 네. 나중에 자기가 다 후속 조치해놓고 뭐 뒤늦게 이때는 문제 됐지만 지금 문제 없잖아. 이렇게는 안 된다. 네. 네. 자 어디 했냐? 2번 해야 돼요. 해봐라 읽어봐. 이의 신청은 등기 부당 직접 이해관계입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자가 해야 된다. 이 신청은. 자 동그라미 1번. 지연이 읽어봐. 채권자가 채무자 대의하여 변명한 대의 관계가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가능.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대위 등기가 됐어. 근데 채무자가 신청해서 말소된 경우 채무자 신청으로 채권자가 지금 대위 등기를 했는데 채무자가 말소를 해버렸어. 그럼 이해할 수 있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등기를 위법하다고 이의 신청할 수는 없지. 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 등기가 잘 됐니 잘못됐니 따지면 안 되는 거야. 네.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 부기 등기 이의 신청 불가.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야? 돈 빌린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이요.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야? 설정자는 빌린 사람이요. 그 헷갈리는데 네. 뭐뭐뭐 설정자 적혀 있지. 설정자. 네. 설정자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원인을 제공한 사람. 네. 네. 돈을 빌린 사람.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놓고 내가 돈을 빌렸어. 언니한테 돈을 빌렸어. 그럼 언니는 나한테 뭘 가지고 있어? 저당권이요. 전당 채권을 가지고 있지. 그래. 채권이요. 채권을 건저당권, 채권, 저당권, 뭐 채권을 가지고 있지. 그 채권을 지연이한테 팔았어. 채권 팔 수 있잖아. 네. 양도하고 팔아요. 양수할 수 있잖아. 네. 팔았잖아. 그럼 지연이가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잖아. 네. 근데 내가 아니 왜 내가 당신한테 줘야 되는 걸 여기 팔았어요. 내가 왜 했어요? 그런 걸 따질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없어요. 없다. 네. 없다. 이사장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채권 추심이 뭔가요? 채권 추심. 막 추심이 길어다 뭐냐면 네. 너희들 예전에 영화에 뭐지? 네? 추모인가? 추노. 추노. 아, 추노 네, 봤냐? 알아요. 네, 추노 네, 추노 봤어요. 뭐야? 그 노비들 잡으러. 노비 잡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추적한다. 아. 뭐야? 심- 쫓아가서 잡는 걸 추적이라고 하지. 아. 추심. 쫓아가서 받아내는 걸 추심. 아. 받아내는 거. 네. 그럼 그거 맡기면은 받아내는 거. 그럼 맡기면 받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추심. 채권 추심. 그러면 채권을 내가 받아오는 거야. 무서운 거네요. 쫓아가서 추심 명령, 법원에 추심 명령 떨어지면 내가 이제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야. 받아올 권리가 생겼다. 근데 불법적으로 하면 그거 안 되죠. 그렇지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지. 강제로 막 그런 것도 없는데 자기 폭력으로 막 하면 안 되지. 추심하면 안 되지. 네. 다음 몇 번이냐? 3번이 동그라미. 읽어봐라. 저당권 설정자는 이거 했잖아. 설정자. 아, 네네. 저 설정자는 신청할 수 없고 4번 2인의 공유 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1인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 단독 소유로 경정 신청 불가능한데 아까 앞에 안 된다고 했지. 네. 2인 공유 등기를 경쟁해서 한 명 걸로 안 된다고 했지. 안 되는데 만일에 경쟁이 됐어. 네. 네. 경쟁된 거면 이거는 이의 신청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 시정을 구해야 된다. 알았지? 경정된 경우요. 안 되는. 원래 2인의 공유 등기가 네. 처음에 2인 공유로 등기했다가 네. 한 사람은 죽이고 자기 거 한 사람 걸로 전부 다 이렇게 해버렸어.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안 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아. 그럼 이때는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 이거 문제를 소송해야 해결해야 돼요. 된다. 네. 자, 이의 신청할 때 주의사항 1번.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누구한테 제출한다고? 누구한테 제출한다고? 등기소요. 해당 등기소 가서 제출하라고. 이의 신청한다고 법원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 등기 냈던 그 등기소 가서 이의 신청을 제출하면 돼. 근데 이의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다고? 기간 제한 없어. 언제든지 하면 돼. 언제든지. 이의 신청은. 네. 근데 후발적 사유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후발적 사유가 뭐야? 아까 있지? 그래. 설명해 주신- 등기 처음에 접수했을 때 그때 사유로 네. 이의 신청해야지. 이때 문제 없었어요 해야지. 나중에 자기가 문제 다 보완하고 나서 지금 문제 없잖아요. 이건 안 된다고. 네. 이의 신청해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집행정지 이거는 이제 민사 집행을 배워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소유권 뭐 말소 말소 등기를 했어. 네. 등기 신청을 했는데 이게 각하됐어. 각하되면 어떻게 되지? 말소 등기를 신청했는데 각하되면 어떻게 돼? 말소 등기 신청했는데 각하되면 말소 못해요. 말소를 못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이전 등기를 누군가가 또 팔 수 있지. 네. 매매할 수 있지. 네. 매매할 수 있지. 네. 그런데 말소 등기를 신청해서 각하가 되어서 네. 이의 신청을 했어. 이의 신청. 이의 신청했겠지. 네. 각하가 되니까. 네. 각하가 돼서 이의 신청을 하면 요 이전 등기를 매도할 수 없나 이 말이야. 응?
다시 자 등기 말소를 신청을 했어. 네. 신청을 했는데 각하가 됐어. 네. 각하가 돼서 이의 신청을 했어. 이의 신청을 하면 네. 이 사람이 원래 요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요것을 매매를 할 수 없느냐? 이 신청하는 순간 이 사람은 팔 수 없느냐 이 말이야. 그 말이야. 만약에 팔 수 있으면 어떻게 돼? 팔아버리면 안 돼요. 말소를 못 하는 거지. 네. 맞지? 네. 아 근데 이거 물권적이어서 제3자 걸로 말소시킬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말소 신청했는데 각하가 돼버렸잖아. 각하네.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 마음대로 말소 된다고 말소 막 해주면 안 되잖아. 아, 네. 네. 그러니까 각하해서 이의 신청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매매를 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 말소 신청, 이의 신청했다고 네. 이 집행이 정지된다는 게 뭐냐면 뭐 어떤 지금 가고 있는 게 계속 간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이전 등기 말소가 지금 정지됐지. 말소 신청이 정지됐지. 네. 그럼 이게 계속 살아 있는 거야. 말소가 정지됐으니까 계속 이전이 살아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정지시킬 수 없는 거야. 매매를 못 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야. 집행 정지한다는 게. 이 신청하는 순간 매매 못 하도록 할 수 있느냐 이 말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때 다른 어떤 하지 못하도록 이게 스탑 시키는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신청만으로는 안 된다.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건 언제 배우느냐? 민사 집행에서 배운다. 알았지? 네. 이게 어려운 건데 거기 가서 배울 거야.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는 게. 이의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 등기는 지금 이의 신청하면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법원 명령으로 29조 1, 2 사유 시에만 가능하다. 내 이의 신청한 거 부기 등기 해주세요 하는 것은 29조 1호, 2호 사유 시에만 부기 등기 해준다고. 나머지는 안 해줘요.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왜 1호, 2호 사유만 부기 등기 해주지? 1, 2호는 완전히 이제 뭐 그 보정 이런 것도 없이 완전 그냥 각하사유여가지고 3호, 4호는 상호 다오는 보정 통지를 해요. 이 신청하면 받아주나? 이의 신청하면은 받아주지 않고 이 소송해야 그러니까 3호부터는 소송을 해야지 이 신청해서 될 게 아니니까 부기 등기 못하지. 네. 네. 이 신청을 안 받아주니까 부기 등기 못하는 거야. 반대구나 생각. 1호, 2호는 이 신청을 받아주니까 부기 신청하는 거고 부기 등기하는 거고 네. 3호부터는 이 신청을 안 받아주니까 소송을 해야 되니까 부기 등기가 안 되지. 응? 네. 그렇게 적어놓으면 쉬울 걸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얼마나 어려워. 5번 이의 신청 시 관할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 전 이에 대한 자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고 했지? 이 신청은 누가- 등기관한테 등기관한테 한다고 했지. 등기소에 등기소에 등기관한테 하면 네. 등기관이 이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 보자. 등기관이 이의 신청을 했어. 이의 신청을 누구한테? 등기관한테 하지. 네. 네. 등기관한테 했어. 그러면 등기관이 이의를 받아줬어. 네. 받아줬다는 게 뭐야? 이의가 타당하다. 네. 이의가 타당하다 이 말이지? 네. 그럼 뭘 해줘야 돼? 부기 등기요. 아니 이의가 타당하면 다시 해줘야 돼. 다시 등기를 해줘야지. 네. 각하했다가 지금 네. 각하를 해서 이의를 했잖아. 네. 그래서 등기관이 이의를 받아줬어. 그럼 다시 등기해야지. 네. 맞지? 네. 근데 이의를 받아주지 않았어. 이거 뭐 문제 없는데 왜 이의했지? 이 말이야. 네. 네. 너 문제 없는데 왜 나한테 이의했어? 이 말이지.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법원에 올려. 판사한테 올래. 판사한테. 아니 내가 보니까 이거 문제 없는데 이 사람 올렸어요. 보낸단 말이야. 네. 그럼 판사가 이것을 그래 판사가 한번 보는 거야. 그래? 뭐 문제 없네. 이의가 잘못됐네. 이의 신청이 잘못됐네. 네. 그럼 이 사람이 처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보고 뭐 이의가 타당하구만. 네. 너 처리해줘. 등기해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네. 네. 그걸 판사가 다시 이걸 해준다고. 네.
자, 이 신청 몇 호가 한다고? 몇 호 한다고? 1, 2, 1, 2, 1호, 2호. 네. 맞지? 네. 3호부터는 뭐? 소송. 불가능. 소송하는 거야. 알았지? 요런 프로세스야. 응? 네. 자, 그래서 어디 있어? 지금 몇 번이야? 지금 4번 했어요. 4번 했고 5번 이 신청 관할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 전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네. 근데 법원장이 지금 판단하고 있어. 판단할 때 시간이 걸리겠지? 네. 내가 한번 판단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요 어떤 등기가 내가 만약에 처리하지 않는 순간 누군가가 이전을 누군가 매매하고 하면 또 복잡해지잖아.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등기관 판사가 등기관한테 그래 야, 내가 지금 검토해 볼 테니까 여기 지금 가등기 해라. 처리해놔 가등기 손 못 대도록 해놔. 네.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다. 가처분이요. 가처분 뭐 이런 거. 네.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가등기를. 자, 예를 들어 이거지. 이전 등기를 네. 지금 이 사람이 이거 내 거예요. 지금 소송 건 거야, 맞지? 네. 내 거예요.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지금 판결 나기 전에 이걸 누군가에 매매하고 매매해버리면 이걸 가져올 수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일단 가등기를 걸어놓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께 맞으면 본등기 하면 되는 거고, 네. 이 사람께 아니면 가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지? 네. 그래서 그럴 때 판단하는 동안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판사가 등기관한테 그 네. 말이야. 됐고, 자 이제 1번 주요 사례 1번 등기 신청 각하해서 신청을 각하하고 관할 지방법원이 기록 각하한 것을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록 명령 있기 전에 다른 등기가 격려됐어. 등기 신청이 각하돼서 뭐가 하기 전에 다른 등기가 격려돼 버렸어. 그러면 동일한 등기인 경우는 각하된 등기는 소멸되고 다른 등기인 경우는 양립할 수 있다. 자, 밑에 한번 그림 보면서 한번 이해해봐라. 무슨 말인지. 네. 이해했나? 네. 어. 1번 이해했어요. 2번 뭐. 자, 오늘 나와서 그림 그리면서. 이번은 지연이 간다. 먼저 할게요. 카메라 잡아줘. 응? 여기 펜으로. 뭐, 아무거나. 일단은 여기 있는 걸로 보면은 이게 잘 못 그리시면 안 되는데 이게 등기고 뭐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등기 신청 일단 여기 1번 뭐갑돼 있고 2번 뭐 여기 소유권 갑. 소유권이 갑이 돼야지 일단. 네 소유권 밑에 소유권 갑 이렇게 되고 3번에 등기를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이 신청을 했는데 이 여기다 이제 신청이라고 쓸게요. 신청을 했는데 이게 각하가 되고서 여기다가 좀 쓰면은 여기 B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B에 그러니까 이 자, 요걸 해, 병을 해. 병에 이전 등기가 각하가 됐어요. 무슨 사유인지 그래, 무슨 각하가 이유인지는 됐어. 몰랐지만 각하가 됐고 이게 1번이고 2번 각하가 된 후에 병이
잘 보이 병이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은 이제 등기 그 신청일에 그 전에 뭐 했다고 해서 이의 신청이 되는 거고 아무튼 이 병이 마음에 이게 왜 각하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갑자기 보니까 이의 신청하고 있는데 온유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온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떡 한 거예요. 이의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온유가 딱 이렇게 소유 이전을 했을 때 자 4번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병이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이 병이 일단 이 명령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거 각하된 거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이 명령을 실행한 거예요. 이 명령을 실행했어요.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해서 그럼 보통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을 다시 소유권을 이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병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 왜? 없다. 네, 이렇게 그래 잘했다. 네. 오케이. 할 수 없다라고. 그래. 오케이. 잘 이해했어. 잘 이해했어. 온유 하나 또 빼준다. 잘 이해했어. 자, 요거를 우리가 타임 테이블로 한번 다시 설명하면, 처음에 등기 신청을 했지. 어쨌든 여기에서 각하가 되었지. 각하가 되어서 이의 신청을 했어. 네.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가 타당하다 된 거지.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이 사람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었어. 자, A가 지금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병이 등기 신청을 해서 각하가 돼서 이의 신청해서 이의 신청이 받아졌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등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등기하기 전에 B라는 사람이 등기 신청을 한 거야. 등기 신청을 해서 이전 등기 신청을 해서 B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A 앞으로 등기 신청해 A가 등기 타당해서 A 앞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B 앞으로 등기 신청해서 B 앞으로 등기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A의 등기는 꽝. 이 신청이 받아졌지만 안 된다. 이거 앞에 이전 등기가 뭔가 와 있기 때문에. 야, 예리하다 맞지? 네. 잘못하는 순간 날아갈 수 있다. 자, 그런데 A가 이전 등기 신청을 했어. 가처분. 근데 각하가 돼서 이전 등기해서 등기가 안 되는 사이에 B가 등기를 어떤 등기를 신청했냐면 예를 들어 건저당을 신청해서 건저당. 건저당 등기를 신청했어. 그래서 여기에 건저당이 등기가 됐어. 그러면 A가 등기하는 순간 등기할 수 있나? 아니요. 할 수 있어. 이거는. 다른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이전 등기 할 수 있는데 이 등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 이 등기에 뭐가 붙어? 건저당이 붙어 있는 등기가 돼 있는 거지. 네. 돈 갚아야 붙어 있지만 등기는 할 수 있다. 자, 이 차이다. 알았나? 이거 조금 어려운데 오늘가 이해를 잘했다. 자, 그러니까 같이 양립할 수 있는 등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같은 이전 등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선세권 여기에는 뭐 건저당 이런 거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거는 된다. 등기 신청 각하 후에 관할법은 명령 전에 신청서 이외 첨부 서류를 등기관이 재제출 명했으나 왜 재제출 명했어? 보정하려고. 네. 맞지? 네. 각하 등기 신청 각하 후에 법원 명령 전시 각하 법원 명령 전에 각하를 해서 어떻게 한 거야? 이의 신청했지? 이의 신청해서 이의가 받아진 거지. 그럼 너 첨부 서류
보내봐 했는데 네. 재제출 명했으나 응하지 않았어. 그럼 등기가 할 수 없잖아. 네. 그러면 이 신청 받아줘도 법 명령이 있어도 서류가 없어서 이때는 등기를 못 하는 거야. 아 이거 다 왔네. 이거 다 했는데 법원 명령 직전에 제3자 등기가 격려된 경우 법원 명령은 종이 쪼가리가 된다. 알지? 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 네. 같이 있을 수 없는 거는 양립할 수 없을 때는 내게 죽는 거야. 양립할 수 있는 거는 문제 없어. 예를 들어 전세권에 대한 이의 신청했는데 가압류가 돼서 전세권에 말소 명령이 돼서 뭐 가압류가 되는 순간 전세권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자, 이런 거. 네. 다음 문제. 다음 쪽. 등기관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등기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한다. 네. 맞나? 아니야? 아니요. 이의 신청 누구한테 하는 거야? 등기관이 해야죠. 이의 신청 제출은 등기관한테 하고 네. 이의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는 거야. 알았지? 제출은 누구? 등기관한테 하고 네.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한다. 제출은 누구? 등기관한테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등기가 격려됐으면 이해관계인은 가능. 이의 신청할 수 없지. 네. 그래요. 이해관계인은 누구야? 다 당사자들인데 뭐. 근데 출석하지 않아도 등기해주면 땡큐지 뭐. 말소 등기 의무자는 제3자의 성낙서가 첨부되지 않고 자기 등기 말소되었다는 것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가 없다. 있다. 있다. 없다고. 어. 내가 말소해야 돼. 네. 말소하려면 제3자 성낙서를 첨부해서 말소해야 돼. 네. 성낙서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네. 되죠. 안 해줘. 내가 돈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낙서 첨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했더니 말소가 됐어. 네. 땡큐지 뭐.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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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의 신청을 했고 그 이의 취지가 부기 등기된 후에 그가 이의가 받아들여진 거지. 네.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있다. 등기는 수리할 수 있다. 아까 했었죠. 두 번. 또 이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가 다른 등기하고 뭐 하진 않는다. 네. 인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등기가 격려됐어. 그러면 29호로 직권 말소는 불가하고 이 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송부한다. 다음. 자, 소유권 등 보존 등기까지 왔어 벌써? 네. 네. 저희 어제 계획했던 거는 다 했어요. 오늘은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몇 분 했는데 30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1시간 했어요. 벌써 한 시간 됐어? 네. 네, 52분, 53분. 야, 지금 몇 시야 그래 시간이? 지금요? 보존 등기만 하자. 3시 54분이요. 보존 등기만 하자. 네. 조금 더 나가자. 네. 네. 어쨌든 어제 계획했던 거까지. 목표 달성했으니까 좀 더 나가자. 목표 달성했다. 이거는 자, 일단 여기서 엑셀로 안 끝내라 해가지고. 동영상. 네.